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20회 21번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요. 1번 법제 33조 1항 금지행위 위반한 경우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신고 대상은 무부양, 광시, 공시라고 했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33조 1항은 매무수거 관직상투죠. 그리고 시공까지인데 요건 신고 대상이다. 지금은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네요. 옛날에는 1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였는데 지금은 33조 1항에도 신고 대상인 것도 있고 신고 대상 아닌 것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 거 1항에 추가됐죠. 즉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요거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번이 틀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즉 33조 1항에는 신고 대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20회 기출문제 당시에는 33조 1항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왕따시키는 거는 신고 대상입니다. 33조 1항이지만.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1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분 지급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이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보상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번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33조 1항 중에는 신고 대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도 포함되고 미래의 건축물도. 자, 그 다음에 2번은 업무정지 처분받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정지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한다. 처음부터 공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되면 나머지 계속 업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되고 나서 처분받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3번이 정답이네요. 변호사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들 또는 감정평가사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많이 취득하고 있죠.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4번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기조장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탈세 목적이죠. 취득세는 탈세를 했죠. 전매 차익이 없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죠. 사례비 명목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실비의 한도는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현업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16개 시도조례가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사무소 관할이든 중개상물 관할이든. 그런데 시험에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사무소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임대차는 1000분의 6, 매매는 1000분의 7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틀린 것, 틀린 게 아니고 22번 틀린 거 맞네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22번은 했고 23번 했고 24번 할 차례네요. 24번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요.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모두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 업무정지는 명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개월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5번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X입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